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셀 서식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셀 서식 기능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요. 주로 기능들이 홈 메뉴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을 하실 수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세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셀 서식 대화 상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화 상자고요. 보시다시피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이런 기능들을 다 설정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대화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어떤 범위를 선택하시고 이 셀 서식 메뉴를 띄울 수 있습니다. 상세 아이콘을 눌러서도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여기 살짝 숨겨져 있는데 셀 서식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1 단축키 컨트롤 1을 눌러도 표시가 됩니다. 단축키를 컨트롤하고 1에다가 이 셀 서식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란 얘기겠죠. 커말 2급에서 셀 서식 관련되는 기능들은 거의 홈 메뉴에 있는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홈 메뉴, 리본 메뉴에 그 기능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워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보통 제목에 대한 것을 셀 서식을 하라고 합니다. 제목을 이용해서 글꼴,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 색상, 그 다음에 셀 채우기 색상들을 변경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A1 셀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원본이 표시가 됩니다. 엑셀에서는 글자가 셀 너비의 폭보다 더 길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옆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는 A1 셀에 입력이 된 것이고 B1 셀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른쪽이 비어 있을 때 B1 셀이 비어 있을 때 그런 것이고요. 만약에 B1 셀에 데이터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더 길어도 숨겨져서 안 보이는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모든 텍스트가 보이고요. 주로 나오는 문제가 A1셀부터 해서 I1셀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렇게 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A1셀부터 I1셀까지를 전부 병합하고 중앙에 맞춰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간혹가다 다른 예제로 해서 선택 영역의 중앙에 표시하라 그런 메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셀 서식에 가셔서 맞춤에 텍스트 맞춤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까 거랑 차이는 뭐냐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셀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표시만 중앙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주로 나오는 것은 범위를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트를 다른 걸로 하라는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궁서체로 하라 그러면 콤보 상자를 통해서 궁서체를 찾으셔도 되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궁서체 직접 입력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폰트 크기도 여기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2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하라는 게 나옵니다. 자, 글꼴 모양, 그 다음에 크기, 색상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채우기를 하라 그러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채우기, 페인트 톤 모양이죠. 여기서 채우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가로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품 종류 짜장이라는 것이 두 개의 행에 걸쳐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좀 좋지 않아요.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아주 보기 좋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는데 동일한 동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축키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F4키를 누릅니다. 네, 똑같은 게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F4키. 자, 단축키 F4키는 엑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수식에서도 쓰이고요. 셀 서식을 할 때 바로 이전의 서식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을 때 그때 F4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름을 지정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 지정하기. 네, 여기는 직접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제품명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셀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지정하고 싶다. 네, 선택하면 이름 상자는 제일 첫 번째 셀 그거밖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영역을 제품명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다. 지정을 하는 거죠. 변경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름 상자 선택하시고 제품명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다른 거 선택했다가 이름 상자 가보시면 제품명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릭을 해보시면 금방 만들었던 범위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 이름이라는 것은 나중에 함수를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특정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이름 지정을 합니다. 이름을 처음 만드실 때는 여기서 하셔도 되지만 원래는 수식이라는 곳에서 이름 정의, 이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탈자가 났다. 제품명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제품멍이라고 입력을 했다. 자, 그럴 때는 꼭 여기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고 다시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정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특수문자를 앞뒤로 입력하라 뭐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특수문자라는 건 뭐 하트라든지 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저는 별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뭘 쓰느냐? 네, 한글 자음 미음을 씁니다. 그리고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네, 기호들이 표시가 됐어요. 좀 더 많은 기호를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늘려서 보실 수도 있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별,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음, 한자 키. 네,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셔도 되지만 키보드에서 탭 키를 누르셔도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기호나 문자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한자를 입력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입력하게 되시면 그것에 대한 한자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 한자 키보드 매출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변환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자로 변환할 때도 옵션이 있어요. 다시 보시게 되면 한자로만 변환할 거냐 아니면 한글을 쓰고 가로 안에 한자를 넣을 거냐 아니면 한자를 표시하고 가로 안에 한글을 표시할 거냐 이렇게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한자와 한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한자.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표의 전체 테두리를 한번 이렇게 선택해서 작성을 해봅니다. 선택하시고 테두리는 홈 메뉴에서 글꼴의 이 부분, 그쵸? 여기서 모든 테두리 하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X자를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썼던 메뉴에서는 X자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테두리도 하나의 셀 서식이에요. 그래서 셀 서식을 하려고 했을 때 메뉴에 없다면 대화 상자를 띄웁니다. 컨트롤 1 눌러서 테두리에 가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자, 테두리를 적용하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원래는 선 스타일부터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색상도 내가 원하는 걸 지정하고, 그리고 내가 선을 긋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택하신 상태에서 테두리, 제가 선 스타일이나 색상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이 실선에서 검정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른 모양이나 색상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스타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도 뭐 빨강색,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를 할 때, 검정색 기본으로 할 때는 앞에 있는 것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지정하셔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테두리 삽입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행머리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머리글, 그 다음에 행머리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열 너비들은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 열 너비를 확인을 하려면 특정 열을 선택하시고 열머리글, 열 너비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현재 열 너비가 표시가 되고요. 이걸 변경해 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열 너비는 임의적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조정도 가능하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열 너비라는 메뉴에서 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10으로 맞춰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열 너비를 동일하게 맞추라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열머리 글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열 너비 이걸 동일하게 으로 맞춰주시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행머리글도 마찬가지. 행머리글은 현재 오른쪽 행 높이 보시면 25.5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27로 바꾸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선택하고 그걸 설정해 주면 똑같이 변경이 되겠죠. 자, 요게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커말 2급에서는 기본 작업에서 이렇게 셀 서식을 하고 기본적인 기능들을 구현하는 문제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숙달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엑셀 기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던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사용하실 때 이 커서, 마우스 커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약간 좀 두껍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는 셀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시고 드래그하시고 추가적으로 어떤 범위를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 키보드에서 누르시고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테두리 쪽으로 가시게 되면 커서 모양이 사방이 화살표 형태로 된 모양으로 바뀝니다. 자, 이때는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렇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앙에서는 약간 굵은 십자 모양.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테두리로 가면 이동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테두리로 가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 자, 세 번째. 수식이나 어떤 데이터들을 입력할 때 우측 하단, 특정 셀의 우측 하단을 잘 보시면 조그마한 사각점이 보입니다.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얇은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수식이 각각의 행에 맞게끔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셀이 행의 위치에 맞게끔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자동 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점 위에 얇은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걸 자동 채움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 그 다음에 테두리 갔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자동 체험할 수 있는 상태, 이 세 가지의 마우스 커서 모양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엑셀에서는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여기 하얀 셀이 보일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현재 선택된 범위에서 데이터가 입력될 곳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엔터 쳐서 또는 탭키를 쳐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동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화살표 키를 움직이시면 선택 영역이 해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선택하신 곳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동하실 때 엔터와 탭키를 이용하시라. 시프트와 같이 쓰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선택된 상태에서 이 영역 전체에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과 엔터를 치시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여러 범위를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선택하고 컨트롤 키, 이 상태에서 무궁화 컨트롤 엔터 그러면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서식 여기에다가 제가 노란색을 채웠어요. 여기도 노란색을 만약에 채우고 싶다. 물론 이건 간단한 서식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복잡한 서식이다. 글자는 빨간색으로 바꾸고 굵은색으로 이렇게 몇 단계의 셀 서식을 저장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도 적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선택하시고 클립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립보드 서식 복사. 자, 얘를 한번 클릭하시면 모양이 바뀌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동일한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한 번만 지정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이거 잘 쓰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잘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셀 서식을 바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만약에 파란색이다. 글자가 빨강색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한 번만 선택해서 하려니까 조금 여러 번 이걸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귀찮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아까는 클릭을 했지만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그리고 계속 이 모양이 안 바뀌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더블 클릭한 거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아까 셀 서식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해서 더블 클릭.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되셨고요. 이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 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네, 이게 클립보드 그룹에 있는 서식 복사입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잘만 이용하시면 문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문제 푸실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